자,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선균 씨 기사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고인이 된 이선균 씨에 대한 명복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빌어주시길 바라고, 사실 이미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약물 혐의를 받고 있던 이선균 씨가 차 안에서 홀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채 발견이 돼서 오늘 낮 시간부터 굉장히 참 많은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선균 씨에 대한 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린 적이 있는데, 중간에 멈춘 이유는 이선균 씨가 일단 약물 검사에서 음성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고, 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라고 했던 여 실장과의 이런 사적인 이야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 이후로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내용이 이렇게 돼 있네요.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배우 이선균 씨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채 발견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이 씨의 매니저, 이선균 씨의 매니저로부터 뭐 당초에는 이 아내 되는 분이 신고를 했다 뭐 이렇게 오보가 났었는데, 실제로는 아내 되시는 전혜진 씨가 아니라 이 매니저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서와 같은 메모를 작성해 두고 집을 나섰는데 어제까지 연락이 됐다. 근데 차량도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선균 씨의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쯤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선균 씨의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차량 안에 있었던 이선균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한 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선균 씨로 경찰 측에서 확인을 했다고 해요. 결국 번개탄 하나를 피운 채 이 배우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찬반 여론이 오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때 현장에 있었던 차량의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소방 관계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판정이 되어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은 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으로 결국 옮겨졌게 됐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입건되고 나서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이렇게 참 답변을 하고 수사를 열심히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선균 씨가 이 수사가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23일 세 번째 받은 경찰 조사에서 무려 19시간 정도 되는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 만인 이 전날 오후 변호인을 통하여 이쯤 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만큼 억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선균 씨가 정말 여러 번 채모와 머리털 많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 약물 혐의에서 다 음성 판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하여 경찰이 조사를 진행을 해 나갔던 부분인 거죠. 심지어 이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이 말도 안 되는 진술만을 증거로 유일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 억울하다. 그래서 신빙성 있는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해야 된다. 심지어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하여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 그래서 A씨와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A씨 역시 나와 이선균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나도 협박당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엔 이선균 씨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격을 받은 외신에서도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선균 씨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이선균 씨의 출연작부터 시작하여 아시다시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워낙 해외에서 대박 히트를 치면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상까지 수상하게 된 영화가 아시다시피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였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지금 정말 많은 해외,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이선균 씨의 요번 사태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 사실 이런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생전에 이성균 씨는요,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다음날 저렇게 싸늘하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당사자인 이성균 씨가 세상을 뜨는 바람에 이번 수사는 종결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실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성균 씨가 정말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됐고 아내와 아들에게도 사과를 했으며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 이 씨는 당일날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요. 1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일주일 뒤에 또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고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모발 등을 채취하여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또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2차 조사에서 자신의 투약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처음으로 경찰에 진술합니다. A씨가 나를 속이고 양을 줬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 있는지 몰랐다. 결국 이성균 씨는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수사가 이어져 갔고 2차 조사 이후 49일 만인 지난 23일 세 번째 경찰 소환에 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성탄절 이브인 12월 24일 새벽까지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성균 씨 앞에는 초췌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맞이한 기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성균 씨의 변호인은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의 진술대로라면 국과수의 정밀감정에서도 양성이 나와야 하는데 이성균 씨는 음성을 받았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거짓말 탐지기로 A씨를 함께 조사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이렇게 되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여론이 갈립니다. 뭐 이지훈 씨라던가 여러 몇몇 연예인들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한 거냐, 또는 먼지를 턴다고 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다른 동료 연예인들의 발언으로 인하여 지금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의 이번 사태에 대하여 안타깝고 명복을 비는 건 맞지만 어찌됐건 잘못된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유흥업소를 드나든 건 사실이지 않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너무 몰아세웠다, 기자들, 유튜버들, 특히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경찰과 함께 한 명을 너무 몰아붙였다, 이러한 말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배우 이성균 씨는 경찰 종결까지 70일 동안의 조사를 받는 기간을 거치게 됐어요. 이런 이성균 씨의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성균 씨의 이 학교, 대학 동기는요, 굉장히 착한 친구였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 기본적인 인성이 참 좋은 친구였고 선배들에게 예의 있었고 후배들은 잘 챙기려고 노력하던 아이였다.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한계는 있었을지 모르겠다. 누군들 그러하지 않겠나. 비난과 시시비비에 대한 호기심은 조금 밀어두시고 한 인간의 마지막에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이러한 말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슬픔 속에 이성균 씨의 빈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설경구 씨와 조진웅 씨, 많은 연예인들, 뭐 인터넷, SNS로도 명복을 많이 빌었고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에 있는 이성균 씨의 빈소에 이 연예인 지인들이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로서는 아내 전혜진 씨가 이렇게 상주로 있다고 하는데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참 보면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좀 상상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이성균 씨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사건에 연루가 되긴 했지만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유족들에 따라서 이성균 씨의 부검은 미실시. 쉽게 말해서 유족들이 거부하여서 경찰 측에서 부검은 미실시하겠다. 요렇게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 이미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입장에서 사실 이성균 씨에 대한 뭐 추가 수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말도 지금 일각에서는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성균 씨의 생전 마지막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이 또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보니까 요 영상 속에 요 도로에 차 한 대가 슥 지나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요 차량에 이성균 씨가 탑승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카페의 이 CCTV 카메라에 포착이 된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성균 씨가 이렇게 차를 끌고 공원의 한적한 곳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조사를 받고 떳떳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바로 유흥업소 A씨, 마담에게 협박을 당하여 3억 원이 넘게 돈을 뜯기게 됐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약물범죄자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의전비서관 자녀의 이 학교 문제 기사가 나오자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이성균 씨의 사건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간이검사 음성 판정이 나오자 정밀검사를 해봐야 한다라며 기사가 나왔고요. 정밀검사가 또 음성이 나오자 이젠 다리털로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다리털 검사도 음성이 나오자 무게가 좀 모자란 것 같다 라며 다시 검사를 했고, 그것마저도 음성 판정이 나오자 신종 약물은 검출이 안 될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양성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사이에 이성균 씨가 출연한 작품들은 전부 다 연기가 됐고요. 제작사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성균 씨의 광고가 모조리 끊기게 됐고 위약금 얘기가 나오게 됐죠. 이 위약금이 뭐 천문학적일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 될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마다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가 돼서 이성균 씨는 항상 포토라인 앞에 설치가 된 곳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기자들을 상대해야 했고요. 사생활 관련 카더라 통신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 내용 일부를 기사로 생중계하기도 했죠. 그리고 당장 이 사태가 벌어진 오전에도 빨대를 사용하여 코로 약물을 흡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가 나왔어요. 빨대를 이용하여서 코로 흡입했다라고 인정하고 나는 그게 수면제인 줄 알았다. 이 기사가 또 나온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했던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번져 나가게 됐을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카르텔 카더라가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어찌됐건 이성균 씨 한 사람에 대한 집중적 조사가 너무 강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 번도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았고 연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어야 하냐, 이런 의견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성균 씨 수사에 관한 한 전문가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의견인지 봤더니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을 입회하여 강압 수사는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경찰 측의 입장이에요. 경찰 측의 입장에서도 강압적인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코로 흡입했다 라는 얘기가 이 유흥업소 A씨로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요, 경찰의 수사 진행 방향이 이성균 씨가 약물을 했을 것이다 라는 단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성균 씨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비위 사실에 대한 공표는 무분별하게 행해지면 안 되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실시간으로 언론과 유튜브 등으로 이슈화가 됐다.
아무래도 공인이다 보니 불합리한 수사에 대해 마음대로 주장할 수도 없었을 거다. 이번 이성규 씨의 선택은 억울함, 심리적 부담감, 수치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게 된 결과물로 보인다. 공인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이번 사건과 같이 극단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 후 공표하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몰아붙였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성균 배우를 유죄라고 단정 짓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실제 CCTV를 가린 비위 사실에 대하여 언론과 유튜브 등을 타고 무분별하게 이슈화가 되었다. 그로 인한 억울함, 심리적 부담감, 수치심이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아무리 공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피의사실 공표는 혐의가 완전히 소명된 이후 발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배우 이성균 씨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고 실시간으로 지금 많은 조문객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태가 과연 이 언론사와 경찰 측에서 이런 괴물 같은 수사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성균 씨가 도피를 하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하네요. 스타킬러로 불리우는 초고가 룸살롱 불나방은 왜 사시로 뛰어들까? 자, 많은 분들이 이성균 씨뿐만이 아니라 이 연예계에 돌고 있는 이 약물 사건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연예인 하면 건물 하나 못 사면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천문학적인 수익을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낱 유튜버인 저조차도 많은 구독자분들의 이 영상 시청으로 인한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예인들은 저와 비교조차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기부하고 봉사활동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이 빛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좀 멘토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남아돌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룸살롱을 다니고 유흥을 하고 거기에 약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대중들은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와중에 이성균 씨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단독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성균을 그렇게 겁박했었던 당사자가 은시처가 탄로가 났어요. 근데 여기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런 뉴스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번 사태의 출발은 배우 이성균 씨에게 이 약물 관련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며 수억 원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이 여실장은요,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다가 검거가 됐다고 해요. 경찰 측은 검거 당시 이 오피스텔에서 대량의 재배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의 잠복 수사에 나섰는데 실제로 이 유명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이곳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하여 구속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 배우 이성균 씨 역시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지목된 것도 바로 A씨의 서울 자택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성균 씨와 수십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3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랐었는데 이 A씨가 이성균 씨가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진 자택이 아니라 제3의 장소인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어서 이 체포되는 과정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식물 재배기까지. 그러니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빼박이잖아요. 여기다 대고 댄 핑계를 보세요. 지인이 상추를 재배했다. 참,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인이 상추를 재배하느라 그곳에 있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성균 씨도 어찌 보면 뭐 일정 부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균 씨가 약물 투여를 한 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더 황당한 건 오늘 오전에 올라왔었던 지드래곤에 대한 이야기였죠. 의사가 이성균, 지드래곤에 공짜로
이 약물을 공급해줬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더 충격적인 사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대가도 받지 않고 이 약물들을 두 사람에게 제공한 의사가 존재한다. GD 역시 이 약물 혐의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나라가 요즘에 아시죠? 뉴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MZ세대, 대학생들, 클럽 이런 데 다니는 많은 젊은이들이 손쉽게 손댈 수 있을 만큼 공급망과 유통망이 굉장히 치밀하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약물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돈만 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왜 할까요? 살만한 걸까요?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일까요? 이유는 뭐가 됐건 용서가 되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쭉 내려보면 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약물을 공급한 혐의를 받은 의사가 경찰에 입건 조치되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 룸살롱에서 유통된다라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조사했고 이 A씨는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고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A씨가 입건이 되면서 이 혐의로 인해 수사선상에 올린 인물이 1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찌라시가 나온 것 같아요. 많은 아이돌들, 연예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존재한다. 이런 소문이 지금 일파만파 번지면서 사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선균 씨는 이미 이 혐의로 인해 입건이 됐고요. 이선균 씨가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의 실장, 앞에 말씀드렸던 그 당사자 역시 구속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업소 종업원 1명이 또 입건이 됐고 재벌가 3세와 작곡가, 가수 지망생 등 5명이 또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 놈이 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능력이 좋고 돈을 많이 벌면 더 좋은 건전한 취미가 많지 않습니까? 뭐 운동을 하든 뭐 막말로 슈퍼카를 사서 그 드라이빙을 즐기든 뭐 골프를 치든 뭐 기부를 하든 옷을 사든 뭐 그런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의 취미생활도 많을 텐데 보세요.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탑스타지 않습니까? 여기 재벌가 3세도 있고 돈을 많이 번다는 작곡가도 있습니다. 참 이러한 사람들이 선례를 보인다라는 게 좋은 의미의 선례가 아니라 이런 엉망진창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드래곤 역시 비슷한 혐의로 입건 조치가 됐습니다. 경찰 측은요 조만간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을 상대로 시약 검사까지 시행할 방침인데 여기에서 이제 양성이 뜨면 두 사람은 빼박 구속 조치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약물 혐의가 무서운 건요 선처가 없어요. 보석금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징역입니다. 바로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바로 깜빵행위다.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도 상당한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와중에 많은 대중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지드래곤마저 저런 사태가 되었고 이 지드래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고 탑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뭐 거의 최초는 아니지만 선두자라고 할 수 있었던 엠더서버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엠더서버 쉽게 말해서 전 세계인에게 이 샤넬 뮤즈였단 말이죠. 걸어다니는 샤넬 광고판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였는데 결국 이 엠버서더에서 손절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GD가 아무래도 투약 혐의로 인해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이 엠버서더로 발탁한 샤넬이 이거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열었습니다. 샤넬 관계자는요 언론사에 GD 사건에 대한 사안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들을 입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GD의 불구속 입건 소식에 가장 난감한 건 역시 광고계라고 합니다. 이미 2016년부터 아시아 남성 최초로 샤넬 엠버서더로 발탁되어 화제가 됐는데 뭐 샤넬 공식 행사에도 나오고 평소에 이렇게 액세서리도 다 샤넬을 좋아했던 GD인데 이거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손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샤넬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GD의 이런 약물 흡입이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 등에도 다 샤넬의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만 샤넬 측에선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뭐 브랜드가 뭐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약물을 투여한 G드래곤에게 잘못이 있겠죠. 아마 강력한 처벌이 될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국가에선 선포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G드래곤에 대하여 출국 금지를 명령할 것이다. 이게 오늘 저녁 시간대에 올라온 SBS 기사입니다. 업소 실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라고 해요. 결국 이선균 씨와 G드래곤, 앞에 있었던 유아인 씨의 사태까지 탑스타들이 약물 때문에 하나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의 이 의혹 사건의 수사 중인 경찰이 약물을 공급한 것으로 지목된 현직 의사를 입건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다만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 G드래곤이 함께 투약한 혐의에 대한 정황은 없다고 합니다. 개별 사건으로 두고 수사 중이라고는 해요. 그래서 조만간 투약 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모발, 신치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찰 측에서는요,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의 거주 장소를 파악했기 때문에 곧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무슨 대난리인가 싶을 정도로 제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이선균 씨 아내 있지 않습니까? 이선균 씨 아내, 배우 전혜진 씨죠. 사실 이 전혜진 씨가 굉장히 이선균 씨에게도 헌신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이선균 씨의 소식에 실신 수준의 쇼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실신 수준의 쇼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좀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이 이선균 씨가 입건된 가운데 아내 전혜진 씨가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선균 씨가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긴 건 맞다고 해요. 다만 이선균 씨가 이 약물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만약 이선균 씨가 약물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진다면 그 혐의는 벗을 수 있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치명타라고 합니다. 왜냐? 약물에 대한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버젓이 아내를 두고 이선균 씨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과정이 되잖아요. 심지어 이 이선균 씨와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유흥업소 실장의 나이는 굉장히 어린 29살입니다. 이선균 씨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도덕적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선균 씨가 만약 미혼이었다라면 현실적으로 사적인 만남 있었을 수도 있지 라고 하겠지만 버젓이 결혼을 한 그것도 같은 배우로서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해요. 이 유흥업소 실장과의 사적 만남을 7번이나 가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와이프는요, 이 배우 전혜진 씨는 여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미 지난 2009년 5월달 전혜진 씨와 이선균 씨는 결혼을 했는데 이선균 씨가 재학 당시 전혜진 씨에 속한 극단에 들어가게 됐고 이때부터 만남을 가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명해지고 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대학교 때 이미 둘은 만나고 있었던 거죠. 7년간의 열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선균 씨가 사실상 굉장히 대표적인 애처가이고 아들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도가 우르르 나가고 난 뒤에 이선균 씨는 누구보다 아내인 전혜진 씨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다고 해요. 그럼 뭐합니까? 바람 폈잖아요. 지금 약물 투약 혐의가 있냐 없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일단 그런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었고 단골 손님이었고 나아가서는 사적인 만남까지 가졌다. 이게 굉장히 좀 치명적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애처가였고 아들 바보였던 이선균 씨가 다 연기에 불과했다라고 지금 공표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이 전혜진 씨 반응이 어땠냐면 실제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일을 처음 접했던 전혜진 씨는요, 충격과 공포 수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이고 애틋했던 아이의 아빠였기 때문에 전혜진 씨는 실신 수준의 쇼크를 받게 된 것이죠. 사실 약물 혐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내 입장에서는 거기에 자신보다 젊고 어린 여성과의 이런 불륜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 약물 혐의는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하는 단계이지만 중요한 건 그 유흥업소 실장과는 이미 사적인 만남을 여러 번 가졌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전혜진 씨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아들을 생각하며 정신을 부여잡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 구독자분들 중에 중장년층의 사실상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좀 분개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미 엎어진 물인 거죠. 또 대외적으로 이성규 씨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지만 상대적으로 아니었던 전혜진 씨는요, 이 활동이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그 이유 자체가 전혜진 씨 스스로 엄마이자 아내로서 굉장히 큰 희생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남편을 대신해서 가정을 좀 더 돌보았고 또 아이들을 돌보자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마인드로 남편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듯이 밀어줬다라고 합니다. 팍팍 밀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혜진 씨에게 상당히 많은 드라마건 영화건 다양한 작품의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전혜진 씨가 전부 다 거절하고 상대적으로 가정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첫째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고 둘째 아이도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여유가 생겼고 이 전혜진 씨가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엔 이성균 씨의 이런 행보가 아내였던 전혜진 씨뿐만이 아니라 소속사 관계자들, 대표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탑배우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탄탄대로를 걸었던 이성균 씨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후폭풍이 이성균 씨는 둘째치고 전혜진 씨와 두 아들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